네, 라이징 스타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 라이징 스타 종목들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박스라이트가 4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도 그 급등주를 보유한 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볼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사면 좋을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 그리고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먼저 인사해 볼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질문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 지금 계속 변동성 장세 이어가는 와중에 네. 뭐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또 엔화, 방금도 뭐 엔화가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엔화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연관성 이런 질문들이 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엔화에 대해서 좀 뒷부분에서 짚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탑핑 뉴스를 갖고 우리가 어떠한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핑 뉴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급등한 종목일 텐데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 어떠한 뭐 탑픽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네.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주식이 뭐 오르고 떨어졌다 이 단편적으로 주목하기보다는 이 이벤트가 그 이후에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힌트들을 줄 것인가, 어떠한 함의점이 있느냐가 굉장히 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 마지막 방송 때는 이제 CES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5G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버라이즌이나 뭐 스프린트 같은 통신사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그런 함의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당장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CES가 굉장히 또 탑핑 뉴스로 나오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이렇게 주목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은 제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어제 미국의 바이오 주식 셀젠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의 어떤 합병 그리고 지분 취득 소식입니다. 지금도 미국 네. 바이오주 접근하기 괜찮은 시기인가요? 저희도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바이오주 하면 국내 주식도 아무래도 우려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면 더욱더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와 비교했을 때는요. 네. 사실 그 바이오의 어떤 본고장, 뭐 FDA나 시장 환경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큰 본토에서 사실 그 바이오 주식을 고르는 게 우리나라 뭐 바이오 주식보다 훨씬 더 가능성은 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미국의 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셀진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제가 어제 사실은 엔고 현상에 대해서 좀 그 장표를 준비하다가 네. 브레이킹 뉴스가 떠서 사실 이 장표를 끼워 넣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저희 팀원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라고 하는 빅파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영양급의 큰 제약회사입니다. 셀진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으로는 한 50조 넘는 회사인데 이 브리스톨 마이어라는 회사가 이 셀진의 지분을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프리마켓 개장 전에 이게 어제 그 미국 시장 열리기 한 1시간 전이에요. 네. 34%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같이 보면 어제 CNBC 뉴스인데요. 브리스톨 마이어가 벌크업 거의 뭐 완전하게 먹었다라는 거죠. 캔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장악을 하게 됐는데 74빌리언,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85조 정도 되겠죠. 85조의 밸류에이션 가치로 셀진을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개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뭐 11시 8분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뭐 브리스톨 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마켓에서 한 8% 정도 빠졌고요. 셀진 같은 경우에는 34%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은 네. 이 셀진의 주주들한테는 브리스톨 마이어 주식을 하나를 주고요. 그리고 현금 50불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총 가치를 보면은 사실 셀진이 지난 시장에서 마감한 종가가 한 66불 정도 되는데 한 주당 한 102불 정도의 어떤 가치로 지금 환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종가 대비 거의 한 53% 정도의 업사이드를 갖고 어제 시장을 방금 끝난 미국 시장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기대는 셀진이 한 100불 정도의 형성이 되더라도 우리는 파밸류, 그러니까 네. 뭐 비슷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빅딜이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찾는 이제 함의점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뭐 애플도 마찬가지면 고점 대비 40, 50% 이렇게 빠졌었고 바이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 가격대라면은 기술력과 어떤 혁신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들 자체도 이제 M&A로 지분을 취득하는 시기라는
거죠. 아, 그런 시기적인 포인트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셀진을 주목해서 보셨고요. 개장 전 그리고 종가 어떻게 나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말고 또 하나의 이슈를 본다면 엔화 이야기를 최근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간략하지만 좀 임팩트 있게 좀 전해주실까요? 네, 엔화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엔화를 그냥 저는 주식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엔화 주식이라는 게 있다. 아, 그런 관점으로 네. 접근하는 게 되게 새로운 관점에서 처음 그래서, 들어봐요. 굉장히 그 일본 주식을 할 때는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 엔화가 싸고 또는 어떤 이제 불안감이 커지기 전에 엔화를 좀 낮은 가격에서 엔화라는 주식을 매입해뒀다가 엔고 현상, 그러니까 엔화가 내가 가진 엔화의 주식이 올라가면은 뭐 일본 주가는 연관성이 같이 뭐 역의 상관관계로 떨어진다라고 뭐 그동안 시장에서 증명이 되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럴 때 많이 떨어진 일본 주식을 저는 사는 이 두 개의 엔화라는 주식과 일본 본토 주식을 건지는 시점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기를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기에는 이제 엔화라는 주식만 매입을 하고요. 엔화를 취득만 하고 이제 엔고 현상이 나와서 좋은 일본의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다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일본 주식을 사볼 수 있는 카드를 좀 꺼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매경 뉴스인데 이게 사실 2016년도 뉴스예요. 2016년도요? 네, 그때도 엔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해서 엔고 현상이 나온다. 뭐 그래서 저런 메커니즘이 뭐 일본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1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98엔, 뭐 98불, 뭐 103엔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강했던 시기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일본 주식은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엔고 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반대로 엔고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일본의 기초 체력이 좋은 우량주들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면 좀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팁 정말 많이 주셨어요. 자, 엔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현석 글로벌의 연구원과도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라이징 스타 종목 가운데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우리 네.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 좀 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주식부터 좀 오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바이오스크립이라는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도 오늘 그 셀진이라는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너무 정리를 퍼펙트하게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 그 노바티스 뭐 킴리아 아니면은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같은 이런 칼티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이오스크립이라는 종목 워낙 저희 이제 라이징 스타에서 소개를 많이 해드린 종목인데 뭐 이제 고령화, 의료비 증가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아이셰어제, 그러니까 이 블랙록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펀드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에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미 바이오 시대는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바이오 시장에 대한 관심, 물론 뭐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빅 이슈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현재 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바이오스크립을 특히 더 주목해서 본다면 네. 지금 요 트렌드에 편승한다면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격대 한번 바로 볼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좀 보입니다. 이전에 좀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를 돌파를 한번 크게 하고 지금 이제 3.5불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좀 강력한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우리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몇 달러에 정확하게 매수를 하면 조금 네. 수익률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그 방금 전에 표시해드린 네. 3.5불 정도에 아, 매수를 3.5 하시면 불? 네.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3불 정도로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고 네. 아무래도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는 여유 있게 그리고 목표가는 좀 더 크게 한 8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월가에서 제시한 평균 가격으로 좀 보다 높게 그렇게 설정을 지금 하도록 매수가가 하겠습니다. 4달러 나가고 있는데 3달러 5센트를 제시해 주신 거 맞죠? 네네. 예, 요거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바이오 스크립, 바이오주 가운데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오늘 라이징 스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현석 글로벌 연구원과 함께 그리고 하나 대투증권의 한동엽 대리 이렇게 두 분과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애플의 충격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빛날 종목들 저희가 선별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